거리에서 간판을 배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벽에 붙어 있는 이 심볼 그림이죠. 이걸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죠. 네. 지금 여기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만 봐더라도 이 심볼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팔리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브랜드의 간판은 상징입니다. 간판이 상상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죠. 창업하는 브랜드일수록 매장 규모가 작을수록 상품이 독특할수록 브랜드의 간판도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간판에서 풍기는 느낌을 매장 안에서 상상의 상품, 서비스 느낌으로 다시 한번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브랜드 전략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간판은 브랜드에 대한 상상력보다 업체명을 각인시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베이비랜드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어떤 매장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판은 파란색에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고, 문은 이렇게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고, 근데 여자 사진이 좀 더 의심스럽죠. 이게 베이비랜드니까 무슨 아기 상점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물론 이제 이런 매장을 보면은 상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죠. 근데 좀 윈도우가 좀 섬찟하더라고요. 베이브랜드에서 아기용품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되게 황당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이 베이브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판의 심볼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메타포를 은유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메타포가 메타, 오버, 포르, 그러니까 캐리란 그런 두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의 전이와 상승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러므로 메타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느껴지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타포라는 단어의 정의라면 브랜드의 속성은 이럴 것 같아요. 최고의 간판은 나 좀 보소가 아니라 나 어때? 뭐 이런 쪽에 속삭이는 느낌이랄까요? 하여튼 베이브랜드는 성인용품점이었습니다. 매장의 간판과 문손잡이가 칼이죠. 명품 브랜드인데 브랜드의 상징이 간판이 되고 상품이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가 되는 브랜드는 얼마나 존재할까요? 가장 딱 대표적인 건 나이키라고 보시면 금방 떠오르죠. 나이키 간판은 나이키 스워시 그 심볼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가 자신의 상징을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판은 대부분 다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관념 때문에 더 크고 현란하고 더 굵은 소체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까 분당에 봤던 그런 빌딩 보면 게딱지처럼 되게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죠. 간판이 브랜드와 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이렇게 고래등에 붙어있는 조개들처럼 그야말로 덕지덕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간판을 연구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이런 간판을 사용한다라는 그 이유를, 사용한 이유를 공부하는 것이죠. 아마 뉴욕으로 들어가면 도로에서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많이 보이는 아베크롬비앤피치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크롬비앤피치는 일반적인 브랜드 파사드 법칙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상징도 없고 쇼윈도에 상품도 보이지 않고요. 거의 이 매장은 정말 안을 볼 수가 없는 매장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거의 브랜드에서는 처음 보는 형태였죠. 가끔 명품 차 아니면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식, 특히 이제 주얼리 브랜드에서 쓰긴 쓰지만 이렇게 캐주얼 브랜드에서 전혀 파사드나 아니면은 윈도우나 가리는 케이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아베크롬비 매장도 간판이 없습니다. 아예 간판이 없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이 창문, 이 조그만 창문 이름에 써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이게 파리 도심에 떠 있었던 아베크롬비 매장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이 오픈했을 때는.
아마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서 매장 안까지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 대략 한 50m가 됐던 것 같아요. 아베크롬비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혹은 갤러리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간판이죠. 청동 간판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왜 이렇게 이게 브랜드가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명물,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가 파리의 명물 장소가 되는 게 좀 아이러니했는데 여하튼 대단한 힘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아베크롬비가 이런 파사드를 가졌는지 매장에 들어가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브랜드는 10대와 20대를 주로 찾는 브랜드인데 한 120년 전, 하여튼 140년 전인가요? 1892년에 시작했던 브랜드예요. 창업자 데이비드 아베크롬비는 원래 광부였습니다. 측량가였죠. 이제 사냥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스포츠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 용품을 납품하는 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베크롬비가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스포츠 의류를 팔기 시작했죠. 이제 더 나아가 사냥용품과 스포츠 용품을 카탈로그 통신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변호사인 에즈라 피치라는 사람이 투자하면서 현재 아베크롬비와 피치가 서로 만나서 브랜드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아베크롬비는 아베크롬비 피치는 총 스케이트, 테니스, 골프, 낚시 등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성장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대공황 이후에 그 당시에 동물보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베크롬비는 1976년에 파산 신청하고 1977년에 부도를 냈습니다. 1978년에 오스만 기업이 아베크롬비를 인수했고요. 1988년에 리미티드 회사가 다시 아베크롬비를 인수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제프리라는 아웃도어가 아닌 아웃핏이라는 컨셉으로 고객을 대상을 대학생으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스포츠라든지 사냥꾼이었는데 대학생으로 정했고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파사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런칭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남자들이 우통을 까고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매장 앞에 서 있는 게 뭐 하나의 트렌드, 컨셉 이런 거였었어요. 하여튼 인기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류 매장이라면은 옷이 잘 보일수록 굉장히 밝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베크롬 매장에 가시면은 되게 어두워요. 그 옷도 컬러도 안 보이고 사이즈도 잘 안 보이고 좀 불편함이 있지만 또 그게 또 그 브랜드의 컨셉이기 때문에 뭐 옷도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청바지, 면티, 셔츠, 점퍼, 치마, 추리닝 뭐 그런 평범한 옷들이 있죠. 만약에 이번 연도에 구매하고 한 2년 뒤에 가도 비슷한 컨셉이 있을 거예요. 뭐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요. 20대에 아베크롬비 옷을 몇 벌 산 다음에 뭐 30대에 또 사려면은 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특히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핏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이 브랜드의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즉 항상 이 브랜드는 자기의 고객, 자신의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20대와 30대이기를 바라는 거죠. 결코 40대와 50대를 위한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베크롬비 앤 피치 브랜드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드의 스토리를 알고 그 매장에 가야지만 이 브랜드가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상품과 인테리어와 간판을 끌고 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베크롬비 앤 피치에 대한 정보 없이 가게 되면은 단순하게 쇼핑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판은 계속 진화합니다. 또한 거리마다 매장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간판은 변하죠. 브랜드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배우려는 5개 이상의 브랜드를 결정하고 끊임없이 간판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이제 간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1년, 2년 차이로 아니면 지역별 차이로 이 간판의 디자인이 변화됩니다. 이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성장하는 브랜드와 변화하는 매장의 기록 사진은
자신의 창업 지식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브랜드는 자신의 간판과 상징에 자신의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도 비슷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수많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간판을 통해서 철학을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고판에 들어가는 문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용 신안 특허, 디자인 등록, 팩스 번호, 전화번호, 지역점, 인터넷 주소, 체인점, 심볼, 한글과 영어 표기로 된 상표명, 이메일 주소, 상표 서비스 추론. 물론 이 11개가 다 있는 간판도 있긴 있었어요. 대부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어디나 다 있는 간판의 컨텐츠인데 너무 많죠. 이거는 그냥 정말 간판, 여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로 되어 있지 상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간판이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외다리에서 이제 걷고 있는데 여기가 도대체 무엇을 파는 것일까? 글자는 없습니다. 이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표가 있고 그림 그리는데 아니면은 매듭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글자가 없습니다. 이런 간판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간판들의 개념들, 아까 실용신안부터 아니면 가맹점 문의까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해야겠죠. 간판이 주고자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본 간판 중에 지금 이 매장과 어울리는 간판은 어떤 걸 것 같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실 것 같은데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요. 이 3개의 간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매장은 어떤 매장일 것 같습니까? 다음 거도 보죠. 이것도 잘 안 위에 거 보시면은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빵의 모양이 있고요. 방금 봤던 간판 5개의 간판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식당과 잘 어울리는 매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그림은 이곳에서 가장 어울리는 간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이와 같은 질문과 상상을 하는 것은 브랜드 창업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학습하는 1단계 훈련입니다. 그러면 매장을 몇 개 보시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간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과 어울리는 간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의자가 벽에 붙어 있는 매장은 어떻게 간판이 생겼을까요? 지금 보시는 안경점 같은데 좋은 간판은 초점이 잘 잡히는 매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글자로 이루어진 간판인데 어떤 게 떠오르나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마 스타벅스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매장을 한번 보죠. 지금 하트 무늬로 간판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뉴욕 소호에 있는 매장이었는데 여러분이 이 하트 간판을 보면서 무엇을 팔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윈도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파사드를 이루는 간판, 윈도우가 정말 제대로 초점이 맞춰준 매장이죠. 다시 한번 이 매장에 대해서 상상력을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창의적으로 접근해보죠. 이 브랜드는 누구를 위한 브랜드일까? 상품은 어떻게 진열되어 있을까? 가격대 구성은? 그리고 이런 매장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의 매장 판매사원의 얼굴과 나이 아니면 남녀, 성별 어떤 스타일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매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윈도우에 이런 하트 모양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소도구가 전부 다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장 안에 볼까요? 매장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간판과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브랜드 매장이죠. 아베크롬비 앤 피치 매장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잘 풀어냈다는 의미입니다.
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만한 매장입니다. 이트, 우리말로 한다면 먹다 뭐 그런 음식점인데 여기는 어떻게 무엇을 팔까요? 맛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담백할 것 같지 않나요? 조미료 별로 없고 굉장히 오가닉한 음식을 팔 것 같은데 간판에 자신들이 팔고 있는 음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음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제 그 간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Uncomplicated food. 그래서 간판도 가장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간판도 브랜드의 철학과 초점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간판은 브랜드 철학과 컨셉을 포함한 스토리에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상상하게 해야 합니다. 간판은 복잡할수록 그 힘이 약해지고요. 파사드 전체가 간판이 되어야 합니다.